근데 결핵은 전염병인데 흡연이 문제가 될까요? 담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의 20대 시절을 함께 해준 마음의 소리의 작가 조석 작가님께서 본인 인스타에 폐결핵에 걸리셨다는 피드를 올리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 후 확진을 받았다며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흡연을 꼽으면서 금연하시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대학생 시절 마음의 소리가 시작된 때부터 최근까지 쭉 계속 봐왔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완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많이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안타깝다, 좀 힘들고 귀찮겠다 약 먹는 거,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긴 하는데요. 이 결핵약을 6개월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좀 힘들죠. 그리고 부작용 클이 나서 응급실도 가셨다는데 아마 피부에 뭐가 났거나 열이 났거나 몸살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였거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핵은 전염병인데 흡연이 문제가 될까요? 담배에 결핵균이 들어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근데 과거 연구들을 쭉 보면 실제로 결핵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결핵이라는 균과 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결핵은 크게 잠복결핵과 결핵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검사에서는 결핵 반응이 보이는데 실제 기침이나 열과 같은 결핵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핵에 걸렸다는 게 결핵 질환이죠. 균도 있고 증상도 있고,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어도 실제 결핵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은 건강한 성인이나 만 24개월 이상의 소아청소년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확률밖에는 안 돼요. 균이 실제 몸에 들어와도 열의 9은 결핵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결핵균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면역세포가 좀 죽게 되고 폐의 염증 반응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결핵균이 결핵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담배 때문에 결핵에 걸렸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조석 작가님 본인이 피로나 스트레스를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신 걸 보면 아마 맞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결핵균은 어디에서 들어왔냐? 평균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한 1년 이내에 누군가한테서 옮아왔을 텐데 지금 와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주변에 결핵 걸렸던 사람과 접촉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지금 와서 검진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결핵 관련 검사를 먼저 받고 아셨을 테니까요. 또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가족 접촉자죠. 그 결핵균은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됩니다. 활동성 폐결핵에 한해서요. 그 공기 전파라는 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방식의 전파 형태. 같은 공간 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옮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어서 할게요. 아무튼 공기전파라고 하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옮아갈 수 있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가족들은 누군가 한 명이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결핵에 대한 관련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결핵 반응이 양성이 나온다면 활동성 결핵이나 잠복 결핵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될 테고, 음성이라고 나와도 잠복기 때문에 8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빠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그럴까요? 조석 작가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꽤 많습니다. 그나마도 튜비스전과 같은 복합제가 나와서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이 줄어든 건데요. 폐결핵은 왜 먹어야 하는 약이 많을까요? 결핵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완치를 시키는 것은 물론 전염력도 없애야 되고 재발을 하거나 내성균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치료 목표예요. 근데 결핵균이 적당히 치료를 하거나 치료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내성균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종류 이상의 결핵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효과를 위해서 정확한 용량으로 먹어야 하고 매일 꼬박꼬박 6개월 이상 먹어야 해요. 만약에 이런 원칙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치료하거나 치료하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만약 재발을 했는데 이 결핵균이 내성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는 치료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치료약제도 내성 있는 치료약제는 못 쓰니까 2차 약제를 사용해야 되고 2차 약제는 1차 약제보다
때보다 효과도 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성공률도 낮아져요. 물론 6개월 이상 잘 따라오고 약을 꾸준히 잘 먹어도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가 10명에 1명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 치료할 때 잘 해서 잘 잡아야 해요. 제가 보건소에서 잠깐 일을 했었을 때 거기 안에는 결핵 관리팀이 있어서 결핵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결핵약을 받으러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마다 물론 그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으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중간에 포기하실까 걱정돼서 왜 약을 잘 드셔야 하는지 매번 설명드리고 오실 때마다 잘 하고 있으시다고 칭찬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의사 입장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자가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석 작가님도 약 꾸준히 잘 챙겨 드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완치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